기아 타이거즈가 우승 청부사로 영입한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 29가 데뷔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KBO 리그의 높은 수준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라우어는 선발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등판은 기대했던 것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3과 3분의 1이닝 동안 7안타를 허용하며 4실점을 기록한 후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그의 경력과 기아팀의 기대에 비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라우어의 투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75개의 투구를 던졌고 그중 3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개의 사사구와 2개의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그의 최고 구속은 시속 151km를 기록했으며 주요 구종으로는 컷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구사했습니다. 경기 초반 특히 1회 초에는 3자 범퇴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는 라우어의 잠재력과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회 초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가 3에서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라우어는 선두타자 강민호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첫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사후 이재현에게 볼넷을 내주고 박병호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아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4후에는 이선규에게 빗맞은 우전안타를 맞아 3에서 3동점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회에는 내야안타 1개만 허용하고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4회 초에 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사후 박병호에게 다시 한번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3에서 4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류지혁에게 우익선상 2루타, 이선규에게는 몸에 맞는 공을 던지며 2-1-4-1, 2루의 위기에 몰렸고 결국 김대유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교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우어의 부진한 데뷔전 결과는 기아팀과 팬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아는 현재 정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6일 부상으로 인한 단기 대체 선수였던 캠 알드레드와 기존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를 방출하고 라우어와 총 35만 달러의 잔여 시즌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6승을 거둔 경력을 가진 투수를 영입함으로써 팀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던 기아의 전략이 첫 경기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 셈입니다. 라우어의 KBO 리그 데뷔전은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에게도 KBO 리그가 결코 만만치 않은 리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라우어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20경기에 출전해 36승 37패 2홀드, 평균 자책점 4.30의 준수한 성적을 거둔 투수입니다. 특히 2022 시즌에는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풀타임 선발로 활약하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팔꿈치 부상과 2023년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해 컨디션 저하를 겪었고 이로 인해 구속과 구위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산하 트리플 A팀인 슈가랜드 스페이스 카우보이스에서만 활약했으며 19경기에 출전해 4승 5패 평균 자책점 5.16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라우어가 구위형 좌완투수로서 팀의 우승 도전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최대 3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입했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인 라우어 역시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발판삼아 메이저리그에 재진입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만큼 라우어의 영입은 팀의 우승 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라우어의 데뷔전을 통해 그는 KBO 리그 타자들의 높은 수준을 직접 체감했을 뿐만 아니라 기아 수비진의 약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광주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기아 타선의 강력한 화력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아 구단 역시 라우어가 KBO 리그에서 쌓아가는 경험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향후 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우어의 첫 등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1회에는 포심 파스트볼로 시속 151km의 최고 구속을 기록하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12개의 공으로 김지찬, 김원권, 구자욱을 상대로 3자 범퇴를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커터를 주요 구종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2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커터와 포심을 주로 사용했지만 수비 실책과 맞물려 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선두타자 강민호를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커터를 구사하다 좌월 솔로 홈런을 맞았고
이어 이재현에게 볼넷을 내줬습니다. 박병호에게는 체인지업이 높게 들어가며 우중간 1타점 2루타를 허용했고 이성규에게는 쿼터가 살짝 높게 들어가면서 1타점 적시타를 맞았습니다. 이성규의 타구는 빗맞은 것이었지만 2루수 김선빈과 우익수 나성범 사이에 떨어지며 안타가 되었습니다. 김지찬의 타석에서는 실제 수비 실책이 발생했습니다. 유격수 박찬호가 2루까지 넘어와 빗맞은 땅볼을 잡고 러닝 스로우를 시도했지만 악송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송구 방향은 정확했으나 1루수 이우성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이우성은 올해 처음으로 전문 1루수로 포지션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라우어는 날카로운 견제 능력을 보여주며 직접 김지찬을 아웃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박찬호가 빗맞은 타구를 잘 잡았으나 2루에 다시 한번 악송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라우어는 이후 강민호를 체인지업으로 3루 땅볼 처리하고 김영웅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4회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1-4후 박병호에게 다시 한번 당했는데 원볼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쿼터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이어 류지혁에게는 슬라이더가 또다시 가운데로 몰리면서 우선상 2루타를 맞았고 이성규에게는 초구에 몸에 맞는 공을 던지면서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다행히 후속 투수인 김대유가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라우어의 자책점은 4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우어의 구속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평균 시속 147km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포심 28구, 보다 더 많이 사용한 쿼터 32구가 종종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볼의 개수가 많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이 높게 구사되면서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에 쉽게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브 9구, 체인지업 5구, 슬라이더 1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구사되었습니다. 라우어의 다음 등판은 8월 17일 잠실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전이 될 예정입니다. LG는 좌타자가 많은 팀으로 알려져 있어 좌완인 라우어에게는 LG 타선을 상대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등판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 기아의 우승 도전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팬들은 라우어의 첫 등판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잠재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KBO 리그는 메이저리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우어의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과 실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경기에서 점차 적응하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아 구단과 코칭 스태프는 라우어의 첫 등판 경기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경기 운영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BO 리그 타자들의 특성과 라우어의 투구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라우어의 성공적인 적응과 팀의 우승 도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라우어의 첫 등판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특히 커터의 제어력 문제와 높은 구위 등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라우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야구의 특성에 맞는 투구 전략과 리듬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라우어의 첫 등판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잠재력과 팀에 대한 기여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라우어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다음 등판에서의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 구단은 라우어의 영입이 단순히 올 시즌의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팀 전력 강화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라우어가 KBO 리그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면 그의 경험과 기량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한국 투수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라우어의 다음 등판인 LG 트윈스전은 그의 KBO 리그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트윈스는 리그 내에서도 강력한 타선을 보유한 팀으로 알려져 있어 이 경기에서의 라우어의 투구 내용과 결과는 그의 향후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좌타자가 많은 LG 타선을 상대로 어떤 전략과 구종 운용을 보여줄지가 주목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입장에서는 라오어의 성공적인 적응이 팀의 우승 도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는 라오어가 안정적인 선발 자원으로 자리잡게 되면 포스트 시즌에서 더욱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단과 코칭 스태프는 라오어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라오어의 KBO 리그 적응 과정은 향후 기아와 다른 KBO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경력을 가진 선수들의 KBO 리그 적응 능력과 성과는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과 계약 협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라오어의 기아 타이거즈 데뷔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끝났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KBO 리그의 특성과 한국 야구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초기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들을 통해 그의 진정한 가치와 팀에 대한 기여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팬들은 라오어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며 팀의 우승 도전에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오어가 보여줄 투구와 팀에 대한 기여가 KBO 리그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